지난 이야기. 한재준과 이경실은 회의석상에서 당당히 서로를 향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하성택 대표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죠. 한재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야 할 거야. 그리고 드디어 하성택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대표실로 불려간 한재준. 자네, 이경실 리더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성택 대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하며 위장결혼이라는 약점을 들먹입니다. 자네 서류상 결혼 문제가 밖으로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나? 협박. 하지만 한재준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경실 역시 딸에게 한재준을 소개하며 본격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두 사람은 하성택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장결혼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3부 이야기, 균열의 시작합니다. 이틀 후 한재준은 하성택 대표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아침 9시,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었습니다. 한재준은 복도를 걸으며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성택이 이렇게 일찍 부르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실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재준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하성택이 책상 뒤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장 만년필을 손에 쥐고 빙글빙글 돌리는 그의 모습은 여유로워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앉게. 하성택이 말했습니다. 한재준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성택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와 이경실 리더 이야기를 들었네. 한재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착하게 하성택을 바라봤습니다. 공개적으로 서로 좋아한다고 말했다더군. 하성택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예, 한재준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성택이 만년필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자네 이경실이 누군지 알고 있나? 우리 회사에서 가장 큰 팀을 이끄는 리더야. 그 밑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 그녀가 움직이면 100명이 따라 움직인다는 말이지. 한재준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성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자네가 가까워진다는 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어. 만약 두 사람이 잘 맞아떨어지면 회사에 도움이 되겠지. 하지만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나? 이경실이 자네 때문에 회사를 떠나게 되면 그녀를 따르는 100명도 같이 떠날 수 있어. 한재준은 하성택의 속내를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대표님. 한재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와 이경실 선생님의 관계가 회사 일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보장하나? 하성택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일은 일이고 개인적인 감정은 따로입니다. 혼동하지 않을 겁니다. 하성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네 세상 물정을 모르는군. 남녀 관계에서 일과 감정을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만약 두 사람이 싸우게 되면, 헤어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나? 한재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성택이 다시 만년필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자네한테 충고 하나 해주지? 이경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나이 차이도 있고 입장도 다르지 않나? 이경실은 두 딸을 키운 이혼녀야. 자네는 총각이고 어울리지 않아. 한재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성택의 말은 노골적인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자네 기억하나? 하성택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자네를 발견했고 치료해줬고 이 자리를 준 거야. 자네 서류 문제도 내가 처리해준 거 아닌가? 한재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성택은 바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위장 결혼 문제를 말입니다. 자네가 만약 이경실과 계속 엮이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나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 자네 서류상 결혼 문제가 밖으로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나?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고 자네 입장도 곤란해지지. 한재준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하성택은 자신이 한재준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한재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일은 대표님께서 시키신 겁니다. 저는 돈이 급해서 승낙했고 약속하신 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성택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하미란 씨와 서류상 결혼을 했습니다. 대표님 부탁으로요. 그리고 3천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100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님은 하미란 씨한테 받으라고 하셨고 하미란 씨는 대표님한테 받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용만 당한 겁니다. 하성택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소리가 대표실에 울렸습니다. 자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건가? 아니요. 한재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일로 협박받고 싶지 않습니다. 협박. 하성택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언제 자네를 협박했나? 나는 그냥 충고를 한 거야. 자네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지. 한재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저는 제 일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경실 선생님과의 관계도 제가 선택한 겁니다. 앉아. 하성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재준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실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준비를 해야 해서요. 한재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대표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는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성택의 꼭두각시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이경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재준의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한재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하 대표님한테 불려갔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 말씀하시더군요. 이경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회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요. 이경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도 이런 일이 올 줄 예상했지만 막상 닥치니 화가 났습니다. 저 사람, 자기가 뭔데 우리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이경실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한재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미 제 선택을 했습니다. 대표님이 뭐라고 하시든 저는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경실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요.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지나가면서 그들을 힐끗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경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알아볼게요. 위장 결혼 문제 정리하셔야 해요. 그래야 대표가 더 이상 그걸로 선생님을 괴롭히지 못하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한재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경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자유로워지셔야 해요. 그 소리 때문에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한재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이렇게 자신을 위해 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이경실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니까요. 그날 저녁 이경실은 자신의 큰딸 조미선을 만났습니다. 조미선은 36살로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실은 딸에게 한재준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두 모녀가 마주 앉았습니다. 조미선은 커피를 마시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경실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조미선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조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누구예요? 회사 강사분이야. 이름은 한재준이고 이경실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는 51살이야. 조미선이 커피를 마시다가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51살이요? 엄마보다 12살이나 어리잖아요. 이경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미선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엄마 진심이야. 이경실이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망설였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렵기도 했고. 근데 그분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조미선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찬성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정말 엄마한테 진심인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이 차이도 있고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경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야. 오히려 너무 순수해서 이용당한 적도 있어. 이용당했다고요? 조미선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경실은 한재준의 위장결혼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고, 결국 약속한 돈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지금은 서류상으로만 기혼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미선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에요. 위장결혼은 불법이라고요. 알아. 그래서 지금 정리하려고 해. 이경실이 말했습니다. 변호사 알아보고 있어. 이혼 절차 밟으려고.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조미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려고 해. 조미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요? 그분 일을 엄마가 왜 도와주세요? 같이 살려면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잖아. 이경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산다고요? 조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너무 빨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몇 달 됐어. 이경실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먹으면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 느낌으로 알 수 있거든.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 조미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렇게 확신에 찬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이혼한 후 15년 동안 어머니는 늘 강하고 독립적이었지만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의 얼굴에는 빛이 났습니다. 알겠어요. 조미선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변호사 일도 제가 같이 알아볼게요. 제가 회계사니까 법률 쪽 아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경실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선아 고마워.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조미선이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그래, 곧 소개시켜 줄게. 이경실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틀 후 이경실은 한재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은 이경실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재준은 손에 와인 한 병과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문을 열어준 이경실은 그를 보고 웃었습니다. 와인이요?
선생님, 술 드세요? 아니요. 못 마십니다. 한재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손님으로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요. 이경실이 웃으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조미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재준을 보자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실 딸 조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재준입니다. 한재준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경실이 차를 내오고 조미선은 한재준을 관찰했습니다.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정중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조미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건강식품 회사에서 강사로 일하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한재준이 대답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선생님도 그 제품으로 건강을 회복하셨다고요? 예. 한재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대에서 뇌전증이 생겼고 그 이후 간지방도 심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경험이 저한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조미선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51살까지 결혼 안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경실이 딸을 말리려고 했지만 한재준은 괜찮다는 듯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재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10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건강도 안 좋았고 빚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생각한다는 게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위장 결혼 이야기도 들었어요. 조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재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돈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조미선이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거 숨기는 사람들 많거든요. 한재준은 조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신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당신 어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조미선은 한재준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하지만 만약 어머니를 슬프게 하시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한재준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경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한재준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한재준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조미선이 그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명함이에요. 혹시 법률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들 있거든요. 한재준은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이경실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복도에서 마주섰습니다. 딸이 선생님 마음에 들어 한 것 같아요. 이경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따님이 좋았습니다. 한재준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질문이 너무 많았죠? 미안해요. 아니요. 한재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딸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만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경실은 한재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한재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선생님을 좋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도 불빛 아래서 그들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선생님, 이경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잘 될 거죠? 당연하죠. 한재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이경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재준은 그녀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이경실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63세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조미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경실이 들어오자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정말 그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경실이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진심이야. 그분 괜찮아 보이긴 해요. 조미선이 인정했습니다. 눈빛이 맑고 말도 솔직하게 하시고. 근데 엄마, 위장 결혼 문제는 정말 빨리 정리하셔야 해요.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알아, 내일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게. 이경실이 말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조미선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무소랑 일하는 변호사 중에 가족법 전문가가 있거든요. 실력 좋은 분이에요. 그래, 고마워. 이경실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미선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경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이렇게 이해해 주다니 고마웠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정말 행복해.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알아요. 조미선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환해졌어요. 그분 덕분인 거 알아요. 이경실은 딸을 꽉 안았습니다. 이렇게 딸의 지지를 받으니 더욱 힘이 났습니다. 한재주는 하성택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의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경실은 딸 조미선에게 한재준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조미선도 한재준의 진심을 확인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성택 그는 이미 한재준의 약점을 손에 쥐고 있었고 이제 그 약점을 이용해 그들의 관계를 흔들려 합니다. 한편 이경실의 딸 조미선은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면서도 법적 문제 해결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엄마, 이건 단순한 사랑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싸움이에요. 과연 두 사람은 세상의 시선과 권력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들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4부 법정 밖의 싸움에서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과 함께 하성택의 더욱 교묘한 방해 공작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한재준의 위장 결혼 상대 하미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야기는 4부에서 계속됩니다.